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 편하신 거 아무거나 여셔도 좋아요.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치볼게요. 미리 캔버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오. 그래도 뚜껑은 열어봤는 분들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있죠?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이미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작업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이거 로그아웃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우선 로그인 회원가입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여러분들 지금 이 브라우저 열었죠? 크롬 브라우저인 사람, 크롬 브라우저인 사람들은 우측 상단에 프로필이 이미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 여러분 걸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나 엣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브라우저 열린 분 닫고 닫으세요. 왜 제가 닫으시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서는 상관없는데 공공장소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익스플로러나 엣지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로그인하고 나면 로그아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정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 나온 웨일 브라우저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계정이 여러분 게 아니면 여러분 계정으로 바꾸세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 프로필 있죠, 요거 누르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크롬 프로필 추가라고 있죠. 그런 다음에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들 구글 계정 있죠? 그걸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좋아요. 참고로 우리 나중에 생성형 모델을 경험하려고 하면 구글 계정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꾸준히 틈틈이 해서 구글 계정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마치고 갈 때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간단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수업 마치고 갈 때는 다시 프로필 누르시고 여기 프로필 관리라고 있죠. 프로필 관리. 여기 누르시면 돼요. 프로필. 맨 아래 프로필 관리.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점 3개 누르셔서 삭제해버리면 그냥 아예 싹 빠져나가 버려요. 여기.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으로 열려있다 그러면 구글로 가입 네이버로 열려있다 네이버로 가입 하면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하다가 중간에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저한테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화면이 틀릴 수 있어요. 창 자체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 혹시 화면이 이렇게 나오신 분? X 눌러서 닫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뭐 하라 이렇게 나오죠. X 다 눌러서 닫아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자,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짝대기 3개 있죠. 경상도 사투리로 짝대기 3개. 자, 요거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햄버거 버튼이라고 불러요. 햄버거 버튼. 왜 그럴까요? 햄버거 패티 3개 겹친 것처럼 보이죠. 자, 요게 실제로 그 일반 디자인 작업하는 친구들은 햄버거 버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웹 디자인 작업하는 친구들이 보통 햄버거 버튼이라고 해요. 얘 누르시면 안에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라고 나오죠. 자, 요게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 화면. 여러분들 한글 프로그램 써보신 분은 처음에 한글 커리어 실행 탁 시키면 뭔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엑셀 실행시키면 뭔가 나오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 모든 프로그램 시키면 홈 화면 나오잖아요. 이게 홈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 화면. 자, 그리고, 자, 요 홈 화면에서, 여기 전체 보기, 디자인에 보면 전체 보기가 있고, 근데 이게 저처럼 이런 게 막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여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처음 쓴 사람. 그리고 여기에 뭔가 하나라도 있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누르고 나온 경우.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뉴 아니면 오픈. 뉴냐 오픈이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 써보셨죠? 주희씨? 한글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뭐 해요? 새 파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파일 불러와서 수정이나 보정하는 작업하거나 하죠. 그죠? 유형식 프로그램 써봤죠? 엑셀 써봤어요? 엑셀도 마찬가지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십니다. 이렇게 주변에 뭐가 막 나왔다고 해서 우리 보통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이거 잘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무거나 못 건드려보죠. 그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 뉴냐 오픈이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새 디자인 만들기 있죠? 저게 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막 나와 있는 거. 자, 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전체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미리 캔버스로 내가 작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모든 플랫폼은 유료가 아닌 무료 플랫폼으로, 무료 플랜으로만 수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AI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열심히 자료 준비했는데 내일 수업하려고 보니까 어머나 유료로 바뀌어버렸네.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저한테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쌤, 이거 미리 캔버스 또는 캡컷 유료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무료 플랜만으로도 이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있죠? 이 전부 다 무료 플랜으로 다 만든 거예요. 무료 플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질러도 되겠다. 그때 유료 결제하셔도 안 늦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바로 오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로 작업해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작업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확장자가 한글 확장자가 붙잖아요. 다음에 그 파일을 열면 수정이나 보정할 수 있죠. 그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한글, 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저장을 어디에 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근데 미리 캔버스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개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개념이고 내가 결과물만 내보내기 해서 결과물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음에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측 상단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가 하나 딱 나오죠.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미리 캔버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규격을 세팅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X 눌러서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페이스예요. 미리 캔버스 인터페이스. 자, 보시면 미리 캔버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짝대기 3개 햄버거 버튼 누르면 보이시죠? 요거.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치면 메뉴에 메뉴 뜨죠, 메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에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요거. 요거는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 상자. 우리 한글에도 보면 도구 상자 막 있죠? 그죠?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공간. 요 공간은 내가 도구 상자에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려면 이 친구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요소, 객체를 딱 선택하면 그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도 여기 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생긴 요거.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공간. 포토샵으로 치면 뭐 대지, 캔버스, 아트보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이나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 작업하는 그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레이어예요. 레이어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미리 캔버스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60, 70%는 레이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레이어가. 그런데 레이어 무조건 꺼내야 되느냐 또는 필요 없느냐 그거는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아마 디자인 툴 혹시 써보신 분 있을까요? 정원 씨 혹시 뭐 주인 씨 뭐 포토샵 뭐 이런 거 써본 적 있어요? 포토샵에 레이어 있죠? 레이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떤 게 편해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는 지금 혹시 레이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더 많네요. 자, 요 레이어는 어디서 꺼내느냐 하면 아까 우리 햄버거 버튼 눌렀죠?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 안에 레이어 순서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여기. 단축키는 Ctrl Shift Y. 이렇게. Ctrl Shift Y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레이어를 기본 켜놓고 쓰는 거를 권장해요. 이게 레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작업을 하다가 보면 객체가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죠. 밑에 객체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레이어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치우고 그 다음에 잡죠. 레이어가 있으면 바로 그냥 클릭하면 잡혀요. 그래서 레이어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편하다. 하지만 작업하다가 보면 레이어가 없이 좀 화면을 크게 써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레이어 끄면 되죠. 왜?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전체 인터페이스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전체 메뉴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다른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순서 요거 그리고 사본 만들기하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정도 요 정도만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크 모드라고 있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다크 모드. 자, 저는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 모드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다크 모드가 눈의 피로도를 덜 하게 만들어서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뭐가 되게 많죠?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소, 두 번째가 텍스트, 세 번째가 사진, 네 번째가 업로드. 나머지는 있어도 없네 생각하세요. 특히 AI 도구 있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는 무료 플랜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죠. AI 도구가 횟수 제한이 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안 써도 우리는 나중에 AI 플랫폼 배우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소, 텍스트, 사진, 업로드 요거 4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걸로 이해를 하세요. 자, 왜 그러면 제가 요거 4개를 이해를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은 이거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글자, 두 번째가 사진 이미지, 세 번째가 그래픽 요소, 네 번째가 컬러, 그리고 하나가 레이아웃 구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 떠올려 보세요.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때 도저히 뭐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럴 때 레퍼런스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레퍼런스는 참고하다, 참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스터를 내가 참고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참고하는 그때, 레퍼런스 할 때, 그 레퍼런스 할 때 조사 분석이 따라가는데 그 레퍼런스 조사 분석의 요소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글자, 서체는 뭘 썼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사진이 들어있네. 어떤 사진을 썼는지, 어떤 느낌의 사진을 썼는지. 그럼 그 안에 보니까 뭐 문양이 있어. 하트 문양이 있다든지 뭐 번개표가 있다. 그래픽 요소는 뭘 썼는지, 색깔은 뭘 썼는지,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도는 어떻게 잡혔는지. 그게 레퍼런스 포인트예요. 영상은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지 아세요? 영상도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5가지에 2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오디오 그리고 시간. 이게 실제로 이걸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거예요. 요것만 잘 다듬으세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컨텐츠 만들 때 요 5가지 요소만 영상이 아니고 일반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요즘에 만드는 것 중에 그죠?
한 8, 90%는 웹이나 영상에 관련된 컨텐츠죠. 옛날처럼 인쇄물 만들 일이 거의 잘 없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만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요소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요소. 자, 이 요소는 그래픽 요소거든요. 그래픽 요소. 자,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 도형이라고 보시면 도형.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 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요소를 누르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제일 앞에 전체 카테고리가 있고 일러스트 카테고리가 있고 도형 카테고리가 있고 선 카테고리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러스트, 도형, 선,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프레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나머지는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에 요소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는 뭘 넣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컨텐츠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름 해보세요. 그러면 여름과 연관 있는 컨텐츠가 쭉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여기 X 눌러서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요소 밑에 보면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 자, 요거는 글자를 입력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도구에 보시면, 다른 플랫폼이나 그 프로그램에 보면 타입툴 있죠, 타입툴. 그거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제목 텍스트 추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다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여러분 괜찮으니까.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이 디투마가 뭘까요? 제 닉네임 디자인 투 마케팅 줄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딜리트.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진 있죠, 사진. 자,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 만들 때 사진 요소를 여기서 다루는 건데 여기서의 사진은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 아니고 미리 캔버스에서 나한테 제공해주는 사진.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면 보세요. 그 키워드와 연관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업로드라고 있죠, 업로드. 자, 이 업로드가 내가 컴퓨터에 갖고 있는 걸 미리 캔버스로 불러와서 작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업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되겠죠? 원래는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수업 시수가 길면.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수가 짧으니까 대충 제가 어떤 친구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작업창으로 와서 볼게요. 작업창. 작업창에 와서 보면 자, 우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생긴 모양이 뭐 같이 생겼어요? 구름 같이 생겼죠? 구름이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대박이죠? 엄청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들은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자동 저장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게 이렇게 체크 표시가 탁 되어 있다.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뭐냐 하면 파일,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 있죠.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넣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름을 넣으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입력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바깥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 파일 열기 전에 이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친구 있죠, 요거는 내가 작업할 파일의 사이즈,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뭐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요 메뉴에 있는 직접 입력.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사이즈는 1280, 720, 그리고 적용. 자, 1280에 720 뭘까요? HD 사이즈인데 이게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예요. 썸네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좀 이따 썸네일 하나 만들어 볼 거라고. 자, 그리고 여기 제목을 썸네일 연습이라고 해볼까요? 썸네일 연습.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목 입력 여기도 나오죠? 여기.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썸네일 연습 요거는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페이지의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글로 치면 한글 파일 안에 우리 페이지 여러 개 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페이지마다 제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아예 잘 안 써요.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 안 쓰는 거랑 몰라서 못 쓰는 건 틀린 거니까. 딱히 쓸 일은 잘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춤법 검사나 뭐 페이지 메모 뭐 잘 안 해요, 이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로 아래로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페이지가 하나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데 페이지가 2개 이상이 되면 이 페이지를 밑으로 보내거나 밑에 페이지를 위로 보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하고 있고 요거 있죠. 페이지 추가와 페이지 복제가 있는데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제가 그냥 여러분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빈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빈 페이지가. 그런데 페이지 복제를 누르면 요 안에 있는 요소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페이지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이지 복제,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휴지통 누르면 페이지 삭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레이어. 자, 이래 보니까 별거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있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함부로 뭘 누르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잘못 선택 망할 것 같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누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막 눌러보세요, 이렇게. 막 눌러보고 망하면 제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저는 어떤 수업을 할 때마다 어떤 플랫폼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조금 만만해 보여요. 그죠? 아까보다 훨씬 만만해 보이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래도 좀 아까보다 좀 만만해 보이죠? 인터페이스가 일단 눈에 들어오면 약간 두려움이 조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터페이스부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일단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건데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 여러분.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 잠깐만 한번 끌게요. 나쁘지 않죠? 그죠? 와, 세상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는 거 하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에 이거 만들려고 하면 내가 툴을 다룰 줄 알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막막하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좀 보여요. 그리고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다.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보통 권장드리는 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이거 다 보이죠, 이제. 자, 제일 먼저 맨 밑에 바닥에 빨간색, 그 위에 까만색, 그 위에 사진, 그 위에 글자. 끝. 에이, 간단하네. 그죠? 이런 썸네일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형태. 이 정도 썸네일이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제일 먼저 배경에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자, 배경색은 어디서 바꾸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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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색이 뜨죠? 그 중에서 요 친구. 요 친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 여기에 포토샵으로 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색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없다고요?
아, 이게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이 폰이 좀 바뀌었네. 여기서 색을 잡으세요.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네, 그거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빨간색 위에 보시면, 여기 까만색 사각형 있죠? 까만색 사각형. 자, 저렇게 도형,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픽 요소에 해당이 돼요. 요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좌측에 툴바에서 요소 선택하시고, 그리고 요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그 중에서 도형 선택하세요, 도형. 그리고 도형 안에 보시면 기본 도형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 있죠? 얘를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요소가 화면 안으로 탁 들어가져요. 클릭. 자, 그리고 빈 공간을, 여기 빈 공간이죠? 여기 보세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고 다시 선택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옵션 창이 내가 선택한 이 도형에 대한 옵션 창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거기 보시면 색상이라고 나오죠? 색상. 요 색상 탭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까만색을 클릭. 이렇게. 그러면 도형이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열려 있어서 그래요. 열려 있고. 색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네. 여기 뭐, 여기 배경색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도형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그리고 얘 선택.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있네요. 보니까. 위에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분이 틀려요. 두 분이. 나머지 분들은 같은데 두 분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틀리네요. 보니까. 이게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틀려서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친구 까만색으로 만드세요. 누르셔서. 여기 눌러보세요. 까만색. 됐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선택하면
이 친구에 대한 요소 크기 입력이라는 창이 뜨죠. 그리고 넓이하고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물쇠 체크 해제. 그리고 넓이를 1230. 그리고 높이를 670. 그리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지는데, 요거를,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정렬이라는 거죠. 정렬. 클릭. 가운데, 중간. 그럼 지가 알아서 가운데로 딱 들어가게 돼요. 나오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럼 여기 바뀌죠? 1230에 670. 이렇게. 670. 엔터. 그런 다음에 저기 가운데 중간. 가운데 중간. 네. 자, 그러면 얘가 정가운데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 계속해서 이 위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요소를 올리게 되거든요. 올리게 되는데 작업하다가 얘가 툭툭 건드려주면 작업하기 되게 불편해요. 막 툭 틀어져 버리거나 의도치 않게 움직여 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업할 때 우리가 묶어 놓는다고 하죠. 락을 걸어 버릴 거예요. 락.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 나오죠. 클릭. 그럼 얘가 락이 걸려서 잡아도 안 잡혀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위에 요 사진 이미지. 사진 이미지. 자, 사진 이미지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 했죠, 제가? 그렇죠, 사진. 그리고 여기 사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브라우저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예전에는 전쟁, 군인 이렇게 넣으면 나왔거든요. 자, 이거 제가 컨텐츠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건데 한번 볼게요. 전쟁 이라고 하고 일단 엔터 한번 치볼게요. 그리고 조금만 한번 내려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비슷한데 틀리죠, 얘는. 아, 여기 있네요. 전쟁이라고 치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얘를 클릭.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시간 잘 가죠?